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무린이 돌아왔습니다. 와, 올해 벌써 2023년이 다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새해 계획 세우셨나요? 오늘 저와 함께 2023년 마무리를 함께 하면서 또 내년에 대한 생각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3드라이브라는 패턴이에요. 3드라이브 이거 뭔가 느낌 오시나요? 숫자 3이 쓰였어요. 그쵸? 우리가 보통 하모닉 이론에서 이 패턴을 얘기할 때에는 그냥 보통 3드라이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3드라이브는 원래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때 표준어는 3가 아니고 스리라고 적어야 돼요. 스리. 아리랑 스리랑 할 때 그 스리처럼 그 쓰리는 아니지만 아무튼 표기를 할 때 쓰리 드라이브로 원래 한국어를 표기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보통 3드라이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3드라이브라고 적어 왔어요. 그런데 이 3드라이브 이름만 들었을 때는 이 패턴이 무엇인지 딱 보고 생각 안 날 수도 있겠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어로 보시면 3 숫자가 3가 나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드라이브 즈가 나와 있죠. 그럼 여기에서도 우리가 영어를 표기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여기서 캐치하셔야 합니다. 뭐냐면 한국어로는 3드라이브라고 얘기를 해요. 3드라이브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영어로 표기하면 여기에 보시면 드라이브즈 복수 형태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3드라이브 패턴은 드라이브가 3개다 이 뜻이에요. 드라이브가 3개다. 그래서 앞에 숫자가 3이 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드라이브가 3개다. 3드라이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드라이브가 3개이기 때문에 영어로 했을 때는 단수가 아닌 복수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강조해서 알려드립니다. 왜냐면 패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패턴 드라이브, 3드라이브 이렇게 쓰면 뭐야 쟤는 패턴 이름도 모르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의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분들이라면 이 점 꼭 유의해 주세요. 3드라이브는 영어로 표기할 때 드라이브 즈가 된다는 사실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글 T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3드라이브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패턴이 생겼는데 항상 그 패턴이 괜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다 패턴이 생기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뭐 그냥 만들어지는 것은 없죠. 필요하니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드라이브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패턴의 기원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제가 이 내용은 레리 페사벤토의 아주 오래된 고서에서 읽은 레리 페사벤토의 그렇게 고서는 아니지만 아무튼 고서를 읽고 레리 페사벤토가 정리한 그 책에서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일단 이 패턴의 기원이 확실하지가 않다. 확실하지가 않은데 다만 이럴 것이라고 추정을 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일단 뭐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3드라이브는 굉장히 역사가 긴 패턴이고 최근에 신생해서 생긴 패턴이 아니구나. 원래 기존에 있던 개념이구나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지 콜의 가능성, 조지 콜의 책 1936년 투기의 열쇠
라는 책에서 이 패턴을 암시했을 가능성. 그런데 제목이 되게 재밌어요. 투기의 열쇠, 투기. 우리 뭐죠? 부동산 투기, 주식 투기, 투기라고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투자자와 투기자를 구분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투기라는 이 어감이 우리나라에서 약간 좋지 않게 사용되는 것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 제목들을 보면 이 책뿐만이 아니라 투기라는 것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영어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뭔가 투기를 좀 안 좋은 표현으로만 치우쳐서 쓰는 것이 아닌가, 약간 언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투자자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흔히들 장기 투자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원래 그 해외에서는 단기 투자자를 보통 투기자라는 그 표현을 많이 써요. 한국말로 했을 때 투기자. 근데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자, 단기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장기 투자자, 단기 투기자 이러면 어감이 안 좋잖아요. 어감도 안 좋고 왜 우리 차별해? 이럴 수 있잖아요. 단기 투자자들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장기 투자자, 단기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 단기 투자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투기자가 되게 많이 쓰입니다. 단기 투자자, 그래서 얘네들을 투기자라고 많이 해요. 즉, 그래서 이거는 투기성이 약간 있다. 우리 단타를 한다 그러면, 단기 트레이딩 한다 그러면 약간 투기성이 있네. 우리도 뜨끔해요. 뜨끔하죠. 다들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말로 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투기라는 어감이 조금 안 좋아서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보통 그래서 이런 책들에서 투기라는 표현을 쓰면 뭔가 트레이딩, 투기 단기 트레이더, 단기 트레이딩, 단기적으로 차익을 노리는 어떤 수익성 있는 거래를 하는 것을 다 투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투기의 열쇠가 안 좋은 의미가 아니라 단기 트레이딩을 위한 무언가 키, 핵심 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패턴을 암시했고, 그리고 1950년에 윌리엄 더니건이 이 이름을 콕 집어서 3드라이브다라고 지목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3드라이브는 로버트 프렉터의 책에도 그 형태의 일부가 요약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버트 프렉터,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공부했다면 이분을 모를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그분의 책이 한국어로 번역서가 출판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로버트 프렉터는 뭘 하는 분이셨나 하면은 지금 엘리어트 회사를 이끌고 계시는 수장이죠. 그렇죠? 기업의 수장이시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대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의문 드실게요. 3드라이브, 엘리어트 파동 이론, 그럼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나오는 그 무언가와 똑같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공부했다라면 딱 떠오르는 패턴이 있을 거예요. 어떤 건지 함께 살펴보자고요. 자, 바로 다이아고날이라고 하는 파동입니다. 다이아고날 파동, 다이아고날 패턴이라고 해도 되고요. 파동이 다이아고날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다이아고날, 이거는 지금 다이아고날, 이게 다이아고날의 스펠링인데 요거를 그냥 읽은 거죠. 다이아고날 이렇게 그냥 읽은 건데 사실 뭐 그 영어로는 다이애그널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다이애그널. 그러면 다이아고날은 약간 콩글리시라고 볼 수가 있죠. 한국말로는 쐐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다이아고날을 번역을 하면 쐐기형이에요. 그리고 보통 대각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형태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하나의 3드라이브의 예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다이아고날과 3드라이브가 같은 것은 아니에요. 같은 것은 아닌데 분명히 얘네가 또 겹치는 게 뭔가가 있다. 얘네가 다이아고날과 3드라이브는 어느 정도 겹치는 이런 교집합적인 부분이
있더라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두 개가 같은 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같은 거 아니에요. 3 드라이브는 물론 이 자리에서 나올 수 있지만 다른 자리에서도 나올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이아고날은 나올 수 있는 위치가 어느 정도 지정되어 있죠. 다이아고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나오는 다이아고날은 엔딩 다이아고날 그리고 리딩 다이아고날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엔딩 다이아고날은 이제 끝에서 나와서 엔딩이고 리딩 다이아고날은 앞에서 이끌면서 나오기 때문에 리딩인 거죠. 리드한다 그러죠. 남자가 여자를 리드해야지 할 때 그 리드죠. 그렇죠? 그래서 리딩 다이아고날 그 R 아니고 L. R 아니고 리딩은 이렇게 읽는 거고요. 그렇죠? 이건 리딩, 이끈다 할 때. 그래서 리딩 다이아고날 이끌어가는 거고 엔딩은 말 그대로 끝에 있으니까 끝날 거야. 이거면 끝날 거야. 이런 말에서 엔딩 다이아고날이죠. 그래서 요런 다이아고날의 이 위치에서 3 드라이브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로버트 프렉터의 책에서 나왔다라고 했을 때 요 패턴이 바로 탁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교집합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다이아고날과 3 드라이브는 그래서 얘네가 가지고 있는 형태, 그 성격이 비슷합니다. 뭐냐면 드라이브가 3개가 나왔어요. 그렇죠? 똑같아요. 또 뭔가 벽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똑같이 치면서 이렇게 찍고 한 걸음 가고 또 서고 또 한 걸음 또 가고 서고 또 한 걸음 가고 서요. 그러면 이게 힘이 점점점 줄다리기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3번이 갔을 때에는 마지막 힘이 약간 많이 올라오면서 약간 튈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 정도 했으면 극적인 추세 반전이 임박했음을 의미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뭐 엔딩 다이아고날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잘 들어맞는 그런 성격이죠. 그렇죠? 극적인 추세 반전이 임박했음을 나타낸다. 이 3 드라이브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격도 그렇습니다. 이게 드라이브를 한 번 치고 두 번째 또 나가고 3번을 나갔다. 그러면 극적인 추세 반전. 끝에도 극적이었고 이 찍고 그 힘에 의해서 반등의 힘에 의해서 와르르르 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극적인 추세 반전이 임박했음을 의미하는 어떤 형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 드라이브의 형태를 함께 자세히 살펴보자고요. 초반에 초기 형태, 3 드라이브가 초기 형태에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하죠. 어떤 연구를 했냐면요. 여기에서 1번 드라이브에서 2번 드라이브로 갈 때 어느 정도의 비율로 얘가 점프를 하느냐. 그리고 이 점프한 요만큼의 이 움직임이 3번째, 3번째 드라이브에서도 비슷하게 구현이 되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그러면 대칭성이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대칭성이 핵심이고 이때는 비율, 그리고 거리, 그리고 시간의 3요소가 붙게 되죠. 차트에서 주가를 분석할 때 항상 이 3개는 뭐 따라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비율, 거리, 시간. 원래 거리와 시간, 그러니까 가격과 시간 또는 뭐 거리와 시간 이런 게 가격의 그러니까 시간과 가격의 그 거리인 거죠. 가격의 거리. 그래서 거리 시간 이거는 X축과 Y축을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요소예요. 차트에서. 그렇죠? 근데 여기 하모닉에서는 여기에 비율이 하나가 붙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율과 거리 시간. 항상 하모닉 패턴에서는 그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3 드라이브는 어느 정도의 각 드라이브들만의 대칭성이 핵심이 되는 패턴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1번 드라이브와 2번 드라이브의 대칭성, 그리고 2번 드라이브와 3번 드라이브의 대칭성.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위에만 아니요. 아래도요. 처음에는 이 아래와 위를 다 연구를 다 합니다. 그리고 가장 초반에는 두 가지 형태만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가장 기본 비율이었던 0.618과 1.618의 관계로 이루어진 3 드라이브, 그리고 0.786과 1.272 하모닉 비율 세트죠. 얘네 둘로 이루어진 3 드라이브 형태.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3 드라이브의 초기 형태예요. 그런데 이 패턴이 여러 곳에 사용되다 보니까 응용 패턴이 당연히 너무 많겠죠. 응용된 형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응용된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여기 위에만 대칭성이 맞을 수도 있고요. 아래도 같이 맞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칭은 대칭인데 0.786 대 1.618. 아래는 0.786으로 이루어져 있고 위에는 1.618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형태도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큰 응용 형태가 있다라고 하면 1번, 2번, 3번 이렇게 3번이 착 나가는 거예요. 더 많이. 그러면 1.618, 1.618 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째 좀 더 크게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더 크게 나갈 가능성. 그래서 그런 것도 항상 있고 물론 좀 줄어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엔딩 다이아고날 같은 경우에서 굉장히 흔하게 나오죠. 예를 들면 여기에서 패턴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렇게 그릴 때 우리가 추세선을 여기 이렇게 하나 그리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가 추세선을 따라서 올라가는데 엔딩 다이아고날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그 위에서 이제 내려갈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위에서 내려갈 준비를 하니까 물론 극적으로 탁 쏟을 수도 있지만 쏘지 못하고 도저히 지금 너무 배가 무거워서 더 이상 못 올라가겠어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는 여기서 기울기를 오히려 약간 낮추고 아래로 떨어집니다. 올라가고 싶지만 힘이 딸려. 제 아래가 너무 무거워. 그래서 이렇게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응용 형태가 존재하고 언제나 약간의 유연한 사고방식은 조금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3 드라이브의 구조를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왜죠? 왜냐면 얘가 지금 생긴 모양이 특수한 형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일반적인 하모닉 패턴의 형태는 뭐죠? X, A, B, C, D의 5점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보통 하모닉 패턴이죠. 그렇죠? 근데 얘는 X, A, B, C, D가 없어요. X, A, B, C, D가 없고 1, 2, 3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3 드라이브라는 패턴은 정말 특이하게도 X, A, B, C, D의 5점이 아닌 3개의 드라이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모닉 패턴을 얘기할 때 3 드라이브를 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X, A, B, C, D가 있는 패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모닉 비율, 어떤 피보나치 비율을 입혀서 해석하는 어떤 패턴일 수 있지만 또 하모닉 패턴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 패턴이 맞긴 맞는데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는 이 패턴을 잘 알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X, A, B, C, D가 아니라 드라이브가 3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3 드라이브다. 드라이브가 3개여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왔어요. 3 드라이브 형태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일반적으로 나오는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왔어요. 크게 3가지로 제가 추려왔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바로 그 기본 방식이 되겠죠. 예를 들면 위쪽 라인이 일정 비율로 갈 경우 아래쪽 라인도 같이 똑같이 하모닉 비율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또는 위쪽 라인은 위쪽 라인대로 피보나치 비율 1.618, 1.618로 되어 있으면 아래쪽은 또 아래쪽 나름대로 707, 707 이런 식으로 갈 경우 그게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큰 메이저 피보나치 비율 안에 속해 있을 경우입니다. 메이저 피보나치 비율이라 그러면 뭐죠? 되돌림 비율 중에서는 딱 두 가지 있죠. 0.618과 0.786인 거죠. 그렇죠? 0.786. 하모닉 패턴은 어떻게 보면 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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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패턴이 이렇게 있을 때, 그쵸? 여기가 초기점, X점, 여기가 A점, 여기가 B점이라고 봤을 때 이 B점이 큰 틀 안에서 0.618이더라. 만약에 이렇게 세워보자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요 부분이 바로 3 드라이브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리면 되냐?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이 패턴은 3 드라이브가 형성이 되면 반전하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3 드라이브 3번까지 찍고 그리고 반전해서 내려와서 얘가 0.618에 멈추더라. 그러면 얘네를 통틀어서 얘네가 하나의 큰 메이저 피보나치 비율의 되돌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618에서 반전한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어디까지가 기본 목표가 되는 거죠? 바로 1.618까지. 이렇게 A, B는 CD 패턴으로 확장시켜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응용해서 사용해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강할 경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끝이 강하게 나타난다. 끝이 강하게 나타나서 이 3 드라이브라고 하는 대칭성을 살짝 깬다. 조금 더 탁 나갈 수도 있고 조금 더 덜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대칭성이 살짝 어긋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3 드라이브는 그 패턴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미리 지레 짐작하면 안 된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예를 들면 얘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좋아. 여기가 1.618의 관계였어. 그러면 난 세 번째 드라이브 때도 1.618일 거라고 생각해. 좋아. 그럼 1.618의 지정가 매도 숏을 걸어 놓을 거야. 이런 식의 트레이딩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갈지 안 갈지 모르니까요. 그렇죠? 끝이 강하게 더 나갈 수도 있고 스탑펀팅 나오면서 뭐 1.618, 1.618로 분명히 올라왔지만 마지막엔 한 1.90이나 2까지 딱 찍고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1.618, 1.618, 1.618일 줄 알았는데 한 414 조금 더 넘더니 618까지 안 가고 그냥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3 드라이브는 이왕이면 패턴이 확인될 때까지 지켜보는 것이 좋고 반전 뭔가 신호가 나왔을 때 그때 이 패턴이 맞구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다. 그리고 미리 지레 짐작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 패턴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내가 분명히 뭔가 분석을 맞게 하고 뭔가 방향은 맞았으나 이 정확한 구간을 놓쳐서 내가 너무 아쉽네, 놓쳤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3 드라이브를 사용할 때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됩니다. 절대 지레 짐작하거나 설레발치지 않는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제가 실전 예시로 가기 전에 미리 작도해온 여러 가지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패턴을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가 0.7. 이게 항상 피보나치 비율이 소수점 세 자리까지 맞춰서 그리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차가 좀 있을 수 있고요. 얘는 지금 어떤 형태의 3 드라이브냐라고 하면 얘가 지금 0.707과 1.414가 대칭성을 가진 그 비율의 패턴이에요. 여기가 0.707이었다면 아래쪽은 하모닉 비율이 어떻게 되죠? 1.414가 되죠. 그쵸? 0.707과 1.414가 비율을 가지고 있는 패턴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트상에서 우리가 정확한 어떤 분석을 하고 타점을 연구함에 있어서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디디디디 이렇게 그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평행 채널을 또 그려보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주주주쭉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좋아, 이 지점 1.414로 끝나는 지점이 반전 지점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얘가 여기서 이 정도의 반전해서 다행인데 그냥 여기 이대로 쭉 내려갈 수도 있어요. 3 드라이브가 아닌 경우.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미리 짐작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바닥에서 어떤 바닥의 시그널이 나왔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전을 하긴 했어요. 반전하긴 했죠. 제가 3 드라이브의 예시로 갖고 온 거니까요. 그래서 1.414인데 여기에서 지금 1.414에서 반전을 하지 않고 탁 뚫어버리는 거죠. 그럼 또 이런 사고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이거 3 드라이브 아니고 내려간다. 이런 사고를 가지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미리 지리 짐작하면 안 된다. 왜? 얘가 뚫고 약간 스탑펀딩처럼 탁 주고 일어나서 갔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이렇게 꼬리를 달아요. 이렇게. 꼬리를 달고 있다는 거는 바로 이렇게 꽂고 바로 다시 말아 올리는 거죠. 그렇죠? 이럴 때는 추세가 밀어 올리는 힘이 되게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3 드라이브는 어떤 극적인 추세 반전을 암시할 수도 있다. 그리고 뭔가 힘이 동반되고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힘이 동반된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이죠, 여러분? 추진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추진력. 추진력이 있으면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 추진력이 있고 힘이 있다라는 건 가속도가 붙을 수 있고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위험한 리스크를 가진 트레이딩을 하면 여기는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턴은 항상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하고요. 지레 짐작하시면 안 되고요. 1.414에서 그 다음 내려갈 수도 있지만 올라올 수도 있다. 살짝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때의 추진력이 굉장히 동반된다. 그래서 3 드라이브는 항상 약간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고요. 이 맨 끝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좀 더 좋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런 데도 이제 좋은 자리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로 또 아이디어 한번 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추세선을 만약에 그렸다. 그럼 얘가 만약에 여기가 바닥인가 해서 찍었다. 그러면 얘를 목표치를 설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첫 번째 목표는 뭐가 되냐? 이 추세선을 이렇게 쭉 그렸을 때 이 지점을 넘고 올라가느냐가 일단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지난주에 배웠던 헤드앤숄더의 넥라인이랑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 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모든 추세선은 다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예시 살펴볼게요. 다음 예시를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아래 위가 지금 비율로 역시 다 맞고 있어요. 잘 맞습니다. 0.786을 표현했고요. 0.786과 1.27이 세트잖아요. 하모닉 비율의 세트.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그렸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맨 마지막에 1.414. 1.414만큼 내리꽂았어요. 1.27보다 좀 더 피보나치 비율이 하나 더 내려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정도 유연함은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꼬리를 달고 올라오게 됩니다. 여기는 갭상승까지 했죠. 그렇죠?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해 드릴게요. 추세 반전, 극적인 추세 반전이 임박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3 드라이브 패턴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진 않아요. 여기 왼쪽 걸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에는 여기 앞에서 그래도 저항을 많이 받은 미적 이거에 비하면 미적 했다는 거고요. 이 이후에도 조금 더 넓게 퍼져나갔고 얘 같은 경우는 앞에서 조금 캔들이 와리가리 했지만 여기에서 갭 상승하면서 여기 이 매물대를 한 방에 뚫어버리는 거죠. 왜요? 힘이 좋아서요. 그렇죠? 추진력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 드라이브는 추진력과 힘이 동반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 점이 어디가 될지에 대해서는 지레 짐작하고 그것을 노리는 그것을 타겟으로 하는 어떤 목표가를 세우는 트레이딩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차트를 보면서 제가 조금 다시 또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아크 인베스트의 아크 이노베이션 ETF예요. 다들 아시죠? 아크 인베스트먼트라 그러면 비트코인의 굉장히 우호적인 행동주의 펀드를 구사하는 캐시우드가 이끌고 있는 그런 회사의 이런 ETF, 이노베이션 ETF 차트입니다. ARKK 티커이고요. 함께 차트를 살펴볼게요. 물론 과거 차트이지만요. 이 차트상에서 지금 3 드라이브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딘지 지금 감이 오시나요? 이렇게 차트를 길게 놓고 보면 현재는 이 차트가 굉장히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예요.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고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이게 크게 보면 U자형 또는 삼중 바닥형 이런 식으로 지금 바닥을 형성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아래쪽에 이 거래량들 보이시나요? 아래쪽에 이 거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지금 누군가가 매집하고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겠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이 주식 같은 경우가요. 어쨌든 여기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U자형이라 그러면 매집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지금 뭐 삼중바닥이다 볼 수도 있고 이게 너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서 보면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안 치고 고요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안에서는 굉장히 주가가 요동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오늘은 저희가 이제 함께 생각해 볼 것은 3 드라이브 패턴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극적인 뭔가 반전을 암시하는 자리에서 3 드라이브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것에 약간 성격이 좀 잘 부합한다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에서 장기 차트를 크게 살펴볼 때 여기가 가장 고점이죠. 그렇죠? 여기가 지금 가장 고점인데 이 고점에서 극적인 추세 반전을 과연 암시했을까? 이거죠. 그런데 제가 당연히 암시하면서 나왔으니까 이 패턴을 가지고 왔겠죠. 그렇죠? 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뭔가 봉우리가 3번이에요. 그렇죠? 3번이죠. 1번, 2번, 3번 딱 찍은 거죠. 그렇죠? 그 3번 찍고 툭 하고 떨어지게 되고요. 제가 계속 설명해 드렸듯이 어떤 3 드라이브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극적인 추세 반전을 암시할 수도 있다. 그럼 뭐다? 추진력과 힘이 동반된다.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갭이 발생하면서 갭하락이 발생하면서 툭 떨어진 그런 반전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3 드라이브 패턴을 함께 그려볼 텐데요. 3 드라이브 패턴은 전용 도구를 이용해서 그려주셔야 되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XABCD 패턴이나 사이버 패턴 그리고 ABCD 패턴 도구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두 번째 더 밑에 보시면 여기 3드라이브 패턴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3드라이브 패턴 전용 도구를 이용해서 그릴 예정입니다. 왜 도구를 따로 써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3드라이브는 드라이브가 3개다. 그래서 XABCD에 5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용 도구를 사용해야 되고요.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자, 드라이브가 1개, 그다음 2개, 2개 갔을 때 얘가 약간 초과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1.618에서 조금 초과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릴게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조금 더 튀어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3드라이브를 그리고 얘가 여기서 떨어졌다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고요. 제가 그리고 아까 전에 또 말씀드렸듯이 큰 메이저 피보나치 툴 안에 얘네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메인 피보나치 비율인 0.618, 그 다음에 수 0.786 조금 못 가게 형성이 되는데요. 이 정도면 거의 786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삼각형으로 그려보면 얘가 하나의 큰 메이저 피보나치 툴 안에 들어가는 3드라이브의 형태로 들어갈 수 있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 여기에서 넥라인을 연상시키는 요런 선을 긋게 됩니다. 요런 선을. 그러면 제가 지금 보여드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갭락하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갭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보통 추세선을 깨고 내려오면서 그때는 강한 힘이 동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긴 지금 지지, 서포트 라인이니까요. 지지 라인인데 얘가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강하게 뚫어줘야 한 방에 뚫리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아예 갭락이 발생해서 하락해 버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장이 24시간 열리는 마켓장이죠. 사실 그런 점이 어떤 부분에선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주식을 트레이딩을 할 때는요. 주식은 장이 24시간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장이 닫히거나 장이 새로 시작하기 전에 이런 우리가 대응할 수 없는 그런 구간에서 갭이 발생해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시간차를 많이 줄여주느라고 뭐 애프터장도 열리고 뭐 오전장도 좀 프리장도 좀 일찍 열어주고 그런 시스템이 점점 생기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대응 못하는 시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갭락이 발생하면서요. 그래서 이 갭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항상 약간 불리한 점도 있고 좀 생각하기 어려운 면도 있고 대응하기가 무엇보다 어렵다는 점이 조금 항상 단점이죠. 그런데 아무튼 여기선 갭락이 발생했고 비트코인 같은 코인 트레이딩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24시간 마켓이 열리기 때문에 갭이 발생하지 않죠. CME 차트나 뭐 이런 차트를 빼곤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을 하신다면 이런 데서 이제 갭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갭이 발생해서 내려왔다. 그럼 보통은 또 이 추세선을 다시 한번 또 테스트할 수도 있어요. 근데 힘이 너무 세다. 그러면 이 추세선까지 또 못 올라오는 거죠. 이 갭을 메우지 못한 채 하락하게 됩니다. 갭은 또 여러 가지 차트상에서 가지고 있는 성격과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얘가 내려왔을 때 우리가 어떤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큰 메이저 피보나치 비율 안에 얘네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왕 ARKK 차트 본 김에 예시를 한 개 더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이 차트는 지금 매우 극적인 반전 그리고 정말로 극적인 반전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어떤 차트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지 않은
이렇지 않은 패턴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패턴에서 아까 전에 제가 엔딩 다이아고날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보통 이런 데서 5파의 엔딩 다이아고날이 나왔다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엘리엇 파동 하시는 분들이. 그럼 여기서 만약에 엔딩 다이아고날이 나왔는데 그럼 세리 드라이브가 그 자리에서만 나오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런 차트도 한번 볼게요. 자, 이쪽 부분을 한번 봐주세요. 이런 부분에서도 3 드라이브가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매우 조그만 부분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아, 이제 아시겠죠? 우리 한번 그려볼게요. 자, 도구 툴을 이용해서요.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드라이브가 1개 나오고, 그 다음 2개 나오고, 3개 나왔습니다. 3개 나오고, 반전한다.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반전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 그쵸? 반전을 하긴 하는데 이쪽 부분이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뭔가 포지션을 잡았다. 그러면 엄청 힘든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계속 사람을 불안하게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언제나 이 정도는 또 그럴 수가 있다. 생각해 볼 수 있다. 계속 테스트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3 드라이브는 약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또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가 뭐 지금은 내려갔지만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느 정도 패턴이 맞고 반전을 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그러면 확인하는 거를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이게 뭐 그 확인을 어떻게 하는지는 왜 안 가르쳐 줘?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것은 이제 한 2번 정도 뒤부터 제가 또 열심히 할 테니까 그때까지 끈 놓지 말고 또 계속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패턴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것도 역시 추세선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추세선을 그렸을 때 얘가 이 추세선을 깨고 내려갈 때 하락 속도가 좀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가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얘가 이렇게 이 위로도 이제 평행 추세선을 그릴 수 있겠죠. 그렇죠? 보통 이렇게 갔을 때 맨 끝에서 힘이 좀 부족하다 하면 여기에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고점을 낮추는 무빙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고점을 낮추고 여기 채널 하단부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비비면 얘가 추세선이 뚫릴 수도 있겠는데 하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패턴까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 패턴도 역시 큰 메이저 비율의 어떤 되돌림 형태를 가지고 있을까를 또 살펴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되돌림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재보면 이 패턴은 큰 메이저 피보나치 비율의 0.618만큼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삼각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한쪽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모닉 패턴은 이렇게 삼각형을 하고 여기에서 물론 바로 올라가는 A, B는 CD 패턴까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패턴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B점에서 저항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이럴 때 그리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이후 저점을 다시 한번 테스트할 때 여기에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상승 패턴을 그려볼 수 있고 여기에서 얘의 비율을 재서 얘의 비율이 어느 정도 나올까를 생각해 보면 1.27 AB는 CD만큼 여기에서 올라가게 되는구나 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와 함께 2023년에 이런 다양한 패턴을 배웠어요. 가틀리 패턴부터 시작해서 되돌림 패턴인 펫 패턴, 그다음 확장 패턴인 크랩 패턴, 나비 패턴, 해숄 패턴, 샤크와 오용 패턴 등등 저와 함께 2023년 많은 패턴을 함께 배웠는데요, 여러분. 다들 기억나시나요? 저와 함께 배운 이 패턴들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요. 2023년 마무리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곧 2024년인데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시는 일, 원하시는 일 모든 소망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뽀바!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